진짜 그날 정말 기분 나쁘게 하셨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잠재 매수자들은 이거 안 봐요, 그냥. 그러니까 뭐래도 나라가 반은 갖고 가네?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거든요. 제 생각인데 그 건물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금일은 제가 이제 매수 목적으로 건물을 보고 왔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규정보다 이제 훨씬 높게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건폐율도 60%가 넘어가고 용적률도 250%가 넘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건물의 연면적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들은 신축보다는 이제 리모델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신축일 경우에는 건물 자체는 볼 필요가 없고 주변만 보면 되는데, 리모델링일 경우에는 그 건물을 샅샅이 봐야 되거든요. 이 건물주분이 좀 연세가 있는 분이셨어요. 저하고 중개사 두 분하고 딱 방문을 했는데 제가 있는 앞에서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진짜 매수자 아니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거의 이런 식으로 중개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 들리게, 이걸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저분이 이제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설마 저분이 건물을 사겠어? 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너무나 좀 불편하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속 중개사를 앞에 안 세워놓고 그냥 시장에 다 열어놓으면 조그만 중개사들이 막 연락하고 막 거짓말하고 정보 막 유출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뭐 이해는 됩니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이유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이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셨어요. 옥상부터 쭉 지하까지 건물을 다 보고 도면을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굉장히 방어적으로 계약해야지만 준다 라고 딱 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승강기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도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건물주들이 도면을 주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거의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죠. 이게 지금 철골 구조로 구조 보강도 해야 되고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승강기도 넣어야 되고 도면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임장을 마치고 이제 중개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죠. 먼저 이제 상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일단 검토는 안 하겠습니다. 도면이 오면 그때 다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진짜 그날 정말 기분 나쁘게 하셨었어요. 근데 욱하면 저는 하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아싸! 이 물건은 지금 나밖에 안 보고 있다. 왜냐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게 명도도 안 되고 용도 변경도 안 되고 거기다가 도면까지 안 준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잠재 매수자들은 이거 안 봐요, 그냥. 그러면은 제 경쟁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매도자분 같은 경우는 매너 부분에서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건물을 결국 뭐 제가 살지 누가 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싼 값에 결국 팔릴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거고, 서비스가 동일하다고 쳤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고 태도나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받아요. 다 마찬가지죠. 사실 모든 서비스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저는 욱하거나 감정적인 거는 저기 어디 처박아 두고 저는 실리를 추구합니다. 제 생각인데 그 건물은 제 손에 들어오지 않을까. 일반인 매수자 입장에서 그 도면을 받았을 때 뭘 체킹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내부 기둥이 있냐 없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층고, 천장고가 높냐 낮냐,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화장실이 이 공용 공간에서 바로 들어가는지 전용 공간에서 바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 살펴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땅 파는 거, 골조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체 공사비에서 골조 토목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축하는 거 대비 60%의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훨씬 짧아요. 요새 뭐 연면적 200평만 돼도 신축하려면 1년 걸리거든요. 리모델링은 공사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다 하거든요. 그럼 보통 리모델링 용도로
매수를 하시면 리모델링 후에 바로 엑싯을 하시나요? 엑시트하고 임대차 마케팅하고 동시에 해요. 살 사람도 찾고 그 공간을 써줄 임차인도 찾고 동시에 하는 거죠. 이런 조그마한 빌딩들은 실사용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그때 건물 팔 때도 보니까는 이렇게 잠재 매수자들의 한 60%는 투자자, 40%는 실사용자였어요. 그러니까는 괜히 어설픈 작은 임차인들 받느니 그냥 비워놓고 버티다가 실사용자한테 한 번에 파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좋은 임차인이 여러 개 층을 쓰겠다. 그럼 그런 임차인은 이제 받는 거죠. 1년 이내는 55%, 2년 이내는 44%, 개인 기준으로요.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이제 그냥 일반 세율인데 이게 어차피 금액이 커지면 유효세율이 44%에 근접해져 버려요. 규모가 커지면 뭘 해도 나라가 49.9%는 가지고 가네? 그러니까 뭘 해도 나라가 반은 갖고 가네?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되거든요. 2년 넘기나 1년 넘기나 큰 차이 없으니까요. 대신에 그렇게 빨리 엑시트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태도랑 매너가 좋으면 더 많은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이번에 그 건물 임장하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감사합니다.